중국 굴기를 향한 미국의 폭격 이후 스마트폰 시장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20% 선에 근접하며 삼성전자마저 위협하던 화웨이의 꿈이 산산조각 났죠. 점유율 4%, 화웨이가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그렇게 화웨이의 꿈이 쓰러져가는 동안 그 빈자리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나눠 먹으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다시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박스권에 갇혀있던 비보와 오포는 마침내 시장 점유율 10%대의 벽을 넘었고, 샤오미는 이제 새로운 중공권의 맹주로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3강의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있죠.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평균 판매가가 끝없이 하락하는 동안 오히려 제품 가격을 올린 유일한 진영.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럼에도 이들의 판매량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겠는데요. 9천만, 이 숫자는 이 이야기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인데, 보통 애플이 신제품 출시 전 아이폰의 부품 공급사들에게 넣는 오더 초도 물량의 크기가 7,500만 대 분량 정도죠. 그리고 이 9천만은 올해 애플이 공급사들에게 넣은 초도 오더의 숫자입니다. 작년에 비해 20%가 다시 오른 건데요. 물론 IT 시장에 현재 부품 공급 부족이 한창이기 때문에 애플이 이 점을 감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애플은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오더량, 그리고 이렇게 커진 숫자만큼 안 그래도 압도적이었던 애플의 바잉 파워가 더 강해지고, 공급자들과의 파워 게임에서 애플은 다시 한번 더 절대적인 강자, 절대적인 갑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점 더 강력해져만 가는 애플, 화웨이가 먹던 양분을 나눠 먹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스마트폰 기업 삼성전자의 점유율 방어전은 점점 더 그 난이도가 높아져만 갑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언제나처럼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던 상반기를 안정적으로 잘 방어해냈고, 이제 하반기가 남았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가 출격합니다. 삼성의 경우 판매량 세계 1위의 스마트폰 기업으로 그동안 훌륭히 그 타이틀을 지켜왔지만, 반대로 오랜 기간 방어전을 치러오면서 잃은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가장 뼈아픈 부분은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위상 약화죠. 과거 스마트폰 시장이 애플과 삼성 2강 체제였을 때, 삼성은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과 같은 이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핵심 제조 역량들을 모두 갖추고 최신 기술들을 보다 더 빠르게 제안하는 기술 선도 진영, 퍼스트 무버로서의 포지션이었지만, 어느덧 중국 기업들이 성장해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기술에 대한 전향적인 도전 정신들, 우리가 열광하던 과거의 삼성의 모습들은 이제 어찌 보면 중국 기업들의 행보에서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듯하는 요즘입니다.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 할 시점이 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략 수정이 필요한 더욱 근원적인 이유는, 삼성은 이제 판매 수량 확보에 치중해온 과거의 전략 방향을 탈피할 시대적인 요구 앞에 서 있다는 점이죠.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해 점유율을 올려서 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면 된다는 기본 명제에서 출발한 이 점유율의 패러다임은 애플과 삼성의 2강 체제가 무너진 이후부터는 점점 그 당위성을 잃고 있고, 인도와 중동, 아프리카를 비롯한 이제 남아있는 제3세계에서의 싸움에서 삼성이 싸워야 할 적이 중국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어쩌면 아마 점점 더 삼성에게 불리한 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여전히 이곳의 전투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더 많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더 큰 구매력을 갖게 되어 이 플랫폼 시장에서 본격적인 영향력을 가질 때쯤 가격표가 아닌 갤럭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삼성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인도에 ODM을 통해 중국 기업이 만든 9만원짜리 갤럭시 10대를 파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목표라는 것. 지금 삼성은 다시 한번 갤럭시의 이름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새겨야 할 때죠. 이제 다시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든 시계 제로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다시 향해야 할 방향이 어딘지는 명확합니다. 2021년 삼성이 향해야 할 목표, 그리고 갤럭시 폴드 3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액시노스가 다소 힘을 잃게 되면서 최상단부를 위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고정하면, 삼성이 이 갤럭시 제품 전략을 수정하며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이 노트 기능이 됩니다. 세계 갤럭시 하이엔드 라인업 중 노트 라인업의 신제품 출시가 멈추고 폴드에 노트 기능이 들어가는 그림이죠. 이 전략을 한 단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밀집한 이 노트의 DNA가 이 Z 라인업에 이식되며, 이 충성 고객층의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얻게 되는 기대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대한 이주가 향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더 강력한 락인 효과로 이 충성 고객들을 다시 한번 갤럭시의 생태계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자면, 이 이주가 이루어지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충성 고객층이 이 폴드로 업셀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갤럭시 Z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갤럭시 노트의 충성 고객들의 특성인데요.
이들은 가격 민감도보다 기술 민감도가 훨씬 높은 소비자들입니다. 노트라는 기능을 위해 가장 비싼 스마트폰 중 하나를 기꺼이 선택한 이들이죠. 이들은 30만 원가량 더 비싼 프로라인을 더 많이 선택하는 애플의 충성 고객층과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 초기에 구매를 하는 이 충성 고객층의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출시 이후 한 달, 두 달 후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 비싼 노트를 선택한 모습.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삼성에게 충분한 확신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충성 고객들에게 있어 올해 노트 라인업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쓰고 지우는 것을 넘어 접고 펼칠 수 있는 더 완벽한 노트가 등장하며 수는 작지만 삼성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이 기술 열성자들의 이주에서부터 새로운 삼성의 시대, 새로운 갤럭시의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갤럭시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새기기 위한 갤럭시 부흥 운동의 시작. 물론 올 초 갤럭시 S21 최상단 라인업에 이 S펜이 지원되면서 이 충성 고객층이 모두 Z 라인업으로 옮겨가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서 아무리 폴드 기능이 좋아도 일부가 갤럭시 S로 옮겨가게 되면 이게 오히려 다운셀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충성 고객층 중 일부가 폴드가 아닌 갤럭시 S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들의 이주는 갤럭시의 평균 판매가의 상승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갤럭시 생태계에 남게 되는 셈입니다. 이 갤럭시 S 울트라 라인업의 경우는 가격 자체가 140만 원대로 기본 모델 기준 119만 원대였던 노트 20의 사용자가 노트 기능을 쫓아 폴드가 아닌 S로 이주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운셀링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여기에 별도 구매인 S펜 프로의 가격이 다시 더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새로운 삼성 제품 전략의 핵심인 락인 효과, 평균 판매가 상승 효과 모두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새로운 갤럭시의 시대를 만들어갈 갤럭시 르네상스의 선봉격인 새로운 Z 라인업의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실기가 나오는 대로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시장도 아니고 또 가장 빠르게 기술을 도입하는 진영도 아니죠. 그래서 더더욱 힘겹게 부여잡고 있는 판매량 1위 타이틀마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가격표가 아닌 갤럭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삼성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인도의 중국 기업이 만든 9만 원짜리 스마트폰 100대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목표라는 것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다시 만들어갈 갤럭시의 시간들, 판매량 1위는 그것들이 성공을 거두고 나면 부차적으로 따라올 작은 타이틀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갤럭시의 이름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새겨야 할 때라는 점, 그리고 갤럭시 폴드 3 안에는 그 시대를 열기 위한 해답들, 삼성이 가진 진짜 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OLED 패널과 UTG, 힌지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가장 앞선 폴더블 디스플레이 솔루션, UDC와 새로운 S펜, 120Hz의 LTPO 디스플레이까지, 그리고 아마 새로운 모델을 통해 이어질 진화한 엑시노스의 이야기까지를 살펴본다면 이 핵심 기술들에 대한 역량을 모두 가진 유일한 진영, 삼성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해 기대가 되죠. 새로운 갤럭시의 시대를 알릴 폴드 3의 등장, 갤럭시 르네상스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